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원장님께서 학원에 따라서 그냥 책을 자유롭게 읽힌 학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자율독서 상태로 예를 들면 기록을 하면서 한 학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중독서 상태로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한 학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원에서 자율스럽게 책을 읽히거나 또는 자율독서로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한 학원 경우에는 먼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이 각 독서 방법별 이런 집중독서나 자율독서의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하는 방법들을 먼저 학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부하신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전달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들이 아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을 지사장님과 또는 원장님께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적용하기가 힘들다 하고 판단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독서 진단이나 독서 노트 중심적으로 리딩을 운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독서 노트를, 독서 독서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데이터가 날아갔다. 뭐 어떻게 하니까 이게 없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그 부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독서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이제 다 읽고 입력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학생이 잘못해서 뭐 독서 진단이나 아니면 독후 활동을 클릭한다든지 다른 걸 클릭해서 그 화면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졌다 돌아가니까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다. 그럼 이 학생들이 한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현재 학생들의 독서 활동 데이터 기록의 기본적인 단위는 자율독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집중독서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 분당 페이수를 기록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자녀 독서 시간이 얼만큼 남은가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학생의 부관적인 부분들을 분석할 때는 이 학생들이 읽은 분당 페이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를 먼저 분석해서 그 다음에 남은 쪽수를 적용해서 남은 시간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자율독서를 하다가 그 페이수가 예를 들면 기록을 못하고 날아간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그 자율독서로 가서 학생이 현재 읽고 있는 페이지를 다시 기록하시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해주셔도 학생들의 기록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독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대3으로 이렇게 3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집중독서의 학생의 그 기록은 3분 단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3분의 통계가 학생들의 평균 우리 분당 페이수의 산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은 한두 개 정도의 실수로 예를 들면 그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하더라도 크게 학생들이 남은 독서 시간이라든지 나머지 전체 학생의 전체 예를 들면 독서력 지수를 잡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독서 활동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에서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걸 제일 많이 걱정하세요. 예를 들면 100페이지 부분을 읽었는데 1페이지부터 아이가 6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60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전체 데이터 부분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야지만이 나머지 것이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학생이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읽고 그다음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기록이 누락되더라도 그다음에 20페이지부터 다시 읽은 쪽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독서활동 기록은 학생들이 읽고 저장된 그 회차별의 평균 데이터를 놓고 학생들이 모든 것을 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 정도 실수가 있더라도 학생들을 이 독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를 들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지? 독서활동에 마음이 큰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독서 방법은 독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분 단위의 집중력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자율독서 같은 경우는 우선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3대 3이란 것은 3분 단위에 이어서 3번 읽는 구간의 페이스의 변동폭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 4란 것은 3분 단위 4개 구간의 학생의 변동폭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독서 지구력이라는 부분들은 학생들마다 편차가 크게 되는데 만약 9분밖에 유지하지 않는 아이들을 12분, 15분, 18분, 24분으로 이렇게 신장시키는 그런 지구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집중 독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독서 방법을 예를 들면 적용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우선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저 레벨에 있는 기초도서나 1레벨 또는 2레벨 방금 올라간 학생들은 자율독서로 읽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3대 3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독서활동 관리에 독서 방법적인 부분에 계속 회차별로 진행되더라도 예를 들면 녹색이 뜨는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보시고 독서 방법을 3대 3에서 3대 4로 올려주시고요. 또 3대 4에서 3대 5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올리다 보면 독서 방법 부적격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그것을 3대 한 단계에 맞춰서 적용해서 학생들이 그 밑에 있는 단계의 독서 지식을 충분히 몸에 익힌 후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독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난이도 높은 책, 그다음에 레벨이 높은 책을 읽었을 때 편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그 학생의 예를 들면 독서 지구를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방법의 진행 방법은 처음에는 자율독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대 3부터 시작해서 3대 N까지 가고요. 3대 N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차례별로 갑니다. 그리고 차례별이 다 끝난 상태가 되면 다시 이 학생은 자율독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독서 방법을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독서노트 갤러리인데요. 독서노트 갤러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원장님들에게 좋아요 잘했어의 채점을 원장님들에게 맡겼을 때 학원에 따라서 그 좋아요 잘했어요의 예를 들면 기준이 거의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 독서 노트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현재 그 코칭이나 첨삭 선생님들은 도서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서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도서를 책임지는 선생님들이 추천한 독서 노트를 실시간으로 예를 들면 업로드해서 그 부분을 원장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독서노트 갤러리고요. 이 독서노트 갤러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독서노트, 추천 독서노트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최대 20개로 했습니다. 20개가 지나면 지난 독서노트는 한 개씩 사라질 것이고요. 새로운 독서노트들이 한 개씩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과거의 독서노트가 한 개씩 사라져서 총 도서당 최대 20개의 추천 독서노트를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아마 활용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교육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바탕으로 아마 지사님들 교육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의 예를 들면 뭐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지 요 끝나고 나면 독서 방법에 대한 김남훈 팀장의 교육이 있을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원장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리드인을 업로드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 열흘 동안에 원장님께서 시스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만사항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많이 이제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이트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아마 일선 현장이 제일 힘들어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올려주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 팀별로 또는 전체적인 개발자와 기획자 그리고 리드인의 기본적인 교육 이념 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그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저녁 8시까지 원장님이 올려주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달다 보니까 그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수정해서 원장님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Q&A를 통해서 올려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분들은 그냥 접수받은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약속을 드린 것은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건의사항들은 전권 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리드인을 개발을 하고 기획하는 팀으로 건네져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리드인 모습을 이 화면을 통해서 리드인 사이트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직접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우 팀장님께서 하시는 독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 찾아서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